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참고로 본 글, 부모의 자식은 외동이 아니에요. 위아래 형제 있는데 진작에 부모랑 연 끊었어요. 이 전제하에 봐주세요. 시가처가 불문하고 그냥 부모가 노후 준비 단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집도 차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 당연히 수입도 없고 보증금도 자식이 내준 월세집에 살면서 월세도 자식이 내줘, 공과금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식이 내줍니다. 한 달에 거의 70만 원씩 들어가던 거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고서 싸그리 다 신청해줬고 지원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충 계산해보니 풍족하진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자꾸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지인한테 빌린 돈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 월 15에서 20씩 매달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빚이 있었으면 자식한테 손 벌리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까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뭘 믿고 돈을 빌렸으며 수입도 없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TV만 보고 쌀만 축 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클 땐 좋은 부모는커녕 배우자한테도 없는 이만 못했던 사람을 그저 부모라는 이유로 노후 준비를 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매달 지원해주는 게 맞는 건지, 당신 젊었을 땐 당신 부모, 조부모가 봉급날만 되면 회사 와서 월급을 다 가져갔단 소리를 하는 걸 봐선 자식이 자기 먹여 살리길 바라는 듯 합니다. 하다못해 작은 실비보험조차도 안 드러나서 어디라도 아프면 그 돈은 어쩌나 걱정입니다. 절대 모시고 살 생각 없고 글쓴이 본인도 가정을 이룬 상태에 아기가 둘입니다. 노후 준비 안 돼서 자식 등에 빨대 꽂은 부모 때문에 당장은 큰 돈이 안 들어가지만 향후 어디라도 아파서 큰 돈이 들어가는 날에는 극단적으로는 손주들한테까지 그 가난을 물려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던 말던 알아서 살라고 하고 연을 끊자 싶다가도 그래도 부모인데 너무했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젠 결단을 내리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가 75세 넘으신 분이라 보험 가입이 어렵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 곳도 잘만 다니시는 분이 공공근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적 지원을 끊을 생각이고 그 돈을 차라리 따로 모아두려고 합니다. 두 번째 추가, 정확히 따지자면 그동안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경제적 지원을 해드렸었어요. 나라 지원받아 이젠 10에서 15만 원 정도만 드리고 있지만 저희 그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전후로 지원해드리던 그 당시 금전적인 지원을 해드리고도 저희가 아버님을 뵈러 가는 날이면 꼭 식사 대접을 해드렸었고 지원해드리는 돈과 별개로 10만 원 웃도는 정도의 장을 봐서 냉장고를 채워드렸었고요. 홈쇼핑 같은 거 보다가 맛있는 음식이 보이면 저희 건 안 사더라도 혼자 계신 아버님 건 종종 주문해서 집으로 택배 넣어드리기도 했고요. 처음부터 그 돈이 아깝고 아버님 뒷바라지가 하기 싫었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오히려 우리 아버님 되게 짠하다 라는 마음으로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 나름 가능한 한 아버님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호의들이 권리가 되기 시작했고 남편이 한 번씩 아버님 집에 가서 집을 치워주지 않으면 손도 안 대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그 한 번씩이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쌀만 축 내고 24시간 TV만 본다고 욕했던 겁니다. 밥 해먹을 힘은 있고 기껏 해봐야 그릇 서너 개 나오는 설거지할 힘은 없으시다고요. 하다못해 당신이 드신 빈 우유팩 하나, 사탕 껍데기 이런 거 버릴 힘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바닥에 다 늘어져 있고 벌레 안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아들이 와서 치워줄 거 아니까요.
더 심한 수준이긴 하지만 다 읊자니 말도 꺼내기 싫어요. 그냥 글만 써내려가는 건데도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늙고 힘 없으니 몸이 아파서 못하셨을까요? 친구분들이랑 약주 한잔 하시기도 하고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혼자 다녀오기도 하시고 나라에서 지원금 들어오는 날만 되면 기가 막히게 아시고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은행에 돈 뽑으러도 가시는걸요. 그냥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 몇인데 그중 하나는 와서 해야지. 이 더럽고 귀찮고 힘든 걸 내가 왜 해? 자식들이 있는데. 딱 이 마인드예요. 그 외에 등등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퇴근하고 아버님 댁에 들러서 청소해주고 오거나 출근하기 전에 일찍 나가서 들려서 정리해주고 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참다. 너 호구냐?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으로 만든 거 니네 형제들이다. 이거 아니다. 우리가 해드리지 말아야 뭐라도 하신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제 의견을 내세우며 남편과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 시간이 그래봐야 만으로 고작 1년인데 진짜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 안 해드려요. 아예 안 가고 있어요. 어쨌든 집이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남편도 100일 간 넘은 애기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하고요. 더 얘기하기도 싫으네요. 당신이 낳은 자식들한테 대접받아야 하는데 저 같은 며느리 만나서 그 대접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아버님 얼굴이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떠올라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나쁜 년 할게요. 시아버지 뒷바라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지도 않고요. 3번째 추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제 편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도 못된 자식인 건 맞네요. 주체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고 글을 써내려갔는데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라 함은 홀 시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이라곤 공공근로인 노인 일자리뿐인 상황인데 정확히 말하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하실 생각이 있었더라면 갚아야 할 돈이 있던 60대 초반에도 일을 하셨겠죠. 자식들이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셨고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계신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마음 먹으면 일하실 수 있었던 60대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15년 이상을 당신이 만든 빚, 자식들한테 손 벌려 갚을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너무 괘씸해요. 제가 생각하는 부모의 표본이 정답일 순 없지만 일단 저희 엄마 아빠랑도 너무 비교가 되고요. 여기저기 올라오는 글이나 지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느낀 건 저희 시아버지는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니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60대 초반부터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요구하셨던 분이고 자식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자랐고요. 매달 적게는 4, 50만 원에서 많을 땐 돈 100씩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곧 자식이 하나가 아닐 테니 많이 받으실 땐 웬만한 직장인보다 더 큰 액수의 돈을 받으신 적도 있다는 뜻이고요. 흔히들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을 자식들이 당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자식들이 아버님과 연을 끊은 이유 중엔 돈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엔 돈 때문에 도망치듯 잠수 타버리고 연 끊은 자식도 있어요. 아버님이 진짜 생각이란 걸 하셨다면 자식들이 토 안 달고 꼬박꼬박 돈 들일 때 정말 단 몇 푼이라도 모아두셨어야 된다 생각해요. 일하기 싫었으면 그렇게라도 하셨어야죠. 그 많은 자식들 중 하나는 날 걷어주겠지 혹은 필히 걷어야 한다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 중 하나는 모시고 살아야 하고 며느리 대접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셨던 걸까요? 남편이 자리 비운 사이 저한테 늙으면 뒤져야 한다고 넋두리 하셨었고 그도 모자라 편찮으셔서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욕을 며느리한테 하신 분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엄마 자격 없는 사람이라며 욕하실 때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아버님은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시아버지가 추하게 늙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단 한 푼도 안 모으시고 월세 보증금조차도 없으신 건지. 저희 돈으로 월세집 얻어드렸더니 주위에다가 거지 같은 집 얻어놨다고 저희 남편을 욕하셨더라고요. 등 돌린 다른 자식들과 달리 그래도 아버지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욕만 처먹은 남편도 불쌍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금액이 얼마던 간에 결국엔 아버님이 진 빚 저희가 갚아드리는 꼴이니 그 빚을 갚아드리고 싶지도 않고 갚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지금보다 15년은 좋기 젊으셨을 때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걸 당신 스스로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일을 안 하고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며 그 돈으로 사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나라에서 지원금 타먹기 전까진 아버님한테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이었는데 저희 이사 시기랑 출산 시기가 다 겹쳐서 부득이하게 제가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급여가 줄어버리니 아버님한테 들어가던 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큰 돈이었어요. 둘이 벌어 살 땐 지금보다 씀씀이가 컸으니 그것도 한몫했었던 터라 아버님 탓만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버님한테 들어가던 매달 70만 원의 생활비, 내 새끼들 앞으로 적금 들어도 부족할 판에 본인 선택으로 노후 준비를 포기하신 분한테 드린다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손주들까지 가난하게 살길 바라는 건가 생각이 들었죠. 결국 그 당시 상황 말씀드리고 경제 지원이 어려울 것 같으니 공공근로라도 하셔라 했더니 니들은 돈을 어떻게 쓰길래 자기한테 주는 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힘들다는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하나하나 읊어드리니 더 이상 뭐라 말 못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선 공공근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며 어디서 돈을 빌려왔다면서 보내준다 하시던 분입니다. 그 빌려온 돈 누가 갚나요? 생각이 있으신 분인가요? 남편도 화내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갚아야 할 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버지가 갚으실 거 아니면 돈 어디서 빌려오지 마시라고요. 아무튼 그에 비하면 지금 10만 원, 20만 원 보태드리는 거 큰 돈 아닌 거 알아요. 저희 그 돈 없어도 애 둘 키우는데 문제 없어요. 저도 둘째 조금만 더 키워놓고 다시 일할 거고 아직 둘 다 젊으니까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골마있던 게 다 터져서 액수가 얼마건 그냥 그 돈을 드리기 아깝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저희 부부가 사업 망해서 빚지고 일해서 그 빚 갚을 수 있던 나이에도 일하기 싫어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서 그 용돈으로 빚 갚느라 돈 한 푼 못 모으고 있다가 결국 그 빚 내 새끼들한테 갚으라고 물려준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이미 길어진 글인데 더 많은 일들을 쓰기엔 추가 글이 이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 이 정도만 할게요. 마치 내일인 것처럼 성심성의껏 댓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직장인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32살에 1살 연상입니다. 지금은 상견례까지 끝내고 결혼 날짜를 잡아야 하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제 옆에 있는 여자친구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나 같으면서도 친구 같고 가끔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는 마냥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입니다. 하지만 가끔 꽉 막힌 모습 때문에 답답합니다. 고작 저랑 1살 차이인데 유교 사상인지 뭔지 옛날 사람 같은 말을 하는데 애늙은이 같으니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해도 이런 건 상식인데 하면서 약간의 무시하는 말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카톡을 보내다 보면 좋겠다라는 말을 맞춤법을 틀려서 보내는 등 배고파라는 말도 맞춤법을 틀려서 보냅니다. 이런 식의 카톡을 보낼 때가 있는데 물론 여자친구가 이런 단어들까지 터치하는 건 아닌데 가끔 제가 단어를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자친구는 그거 아닌데 하면서 가르치려는 행동이 너무 유식한 척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적지. 여자친구랑 TV를 보다가 예능이었는지 사극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본 적이 어디냐 라는 질문에 상대방이 우리 본 적 없는데요? 이런 대화였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저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약간의 혼잣말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를 보더니 본 적지 말하는 건데 몰라? 하더군요. 그니까 그게 뭐냐고 했더니 호족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호주의 출산지를 의미하는 거다. 옛날에는 가족들이 호주에 본 적을 따라했다. 지금은 안 그래도 된다라며 구구절절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 여북하다. 여자친구의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위독한 날이 있었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괜찮냐고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연락 오기를 잘 모르겠어. 지금 많이 여북한 것 같아. 라고 와서 저는 여보라는 말을 잘못 쓴 건가? 아니면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북한 것 같다고 하는 건가 생각해서 오타야? 라고 했더니 여북하다 라고 왔습니다. 오타는 아닌 것 같아 검색해봤더니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 라는 형용사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런 말을 쓰면 본인이 유식해 보여서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냉소적. 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데 친한 여사친도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여자친구는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그만 먹고 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고 하니 좀만 입다 가자 하면서 달래줬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물어봤죠. 왜 그러냐 했더니 전형적인 여우라고 하더군요. 주변 친구들한테 가끔 그 여사친에 대해 종종 듣던 얘기였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나를 냉소적으로 대하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 하길래 냉소적이 뭔데 기분 나빠하냐 했더니 예의 없이 상대방을 비웃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유독 본인한테만 쌀쌀맞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건방지다 하면 되지 저런 단어를 쓰면서까지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번째, 장녀. 여자친구는 일남 일녀로 막내입니다. 주변에서 형제가 어찌 되냐 물으면 일남 일녀 막내로 집안에서 장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옆에서 위에 형님이 있는데 왜 장녀라고 말하냐고 아니다 집에서 막내예요 라고 제가 다시 말해줍니다. 그때 여자친구의 표정은 벙찐 표정이었습니다. 본인은 일남 일녀 막내지만 장녀가 맞다고 합니다. 장녀는 여자가 첫째일 때 쓰는 말이니 형님은 장남이 맞다고 보는데 누나는 장녀는 아니다로 30분은 실랑이 했습니다. 여자친구 말로는 각자의 성별로 위치를 따지는데 남녀 한 명씩 있으니 우리 집안에서는 오빠는 장남, 본인이 장녀가 맞고 차남, 차녀, 이건 형 또는 언니가 있는 경우 쓰는 거라고 우깁니다. 그 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쉽게 기억할 만한 문장과 단어들이 아니어서 대표적으로 쓰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쉽게 말하고 쓰면 되는데 저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유식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장녀는 도저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유식해 보이려고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말들만 하고 가르치려 할 텐데 막막합니다. 추가. 댓글을 보니 제가 무식하다는 말이 많은데 보다 보니 몇 가지 일화가 생각나서 다시 글을 써봅니다. 여자친구한테 남들이 안 쓰는 단어들을 왜 쓰냐고 했었을 때 자기도 처음에는 저런 단어들이 뭐지 했는데 찾아보고 익혀보니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엄마의 영향력이 아닐까 하는데 참고로 여자친구 어머님은 국어 국문학과를 나오셔서 우리말을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장남, 장녀 문제는 여자친구 집안 자체가 그러한 것 같은 게 처음에 여자친구 집에 갔었을 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어디 있으냐고 물었고 저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본인이 어디 있으인지를 모르냐고 숙제라면서 다음번에 만날 때는 어디 있으인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저런 건 왜 물어보는 거냐고 중요한 거냐고 했었을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집안 자체가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르신들이 분명 물어볼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저에게 너 이름은 한자로 쓸 줄 아냐? 라고 물었고 세상 살아가는데 이름을 한자로 적을 일이 없다 보니 못 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집으로 왔을 때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부모님 얘기부터 집에 어르신이 있냐 하면서 물어보길래 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신다고 말했었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무슨 이유로 샛길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미 안 계셨을 때였다.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네 아빠 엄청 울었었어. 이런 얘기가 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지병으로 돌아가셨냐고 아빠가 물었고 여자친구는 할머님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는 고종명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고종명이라는 말을 아냐면서 여자친구를 신기하게 바라본 기억이 납니다. 고종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여자친구가 편안히 아프지 않고 그냥 본인의 명대로 생을 마감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 하길래 그럼 그냥 편안히 가셨다 라고 하면 되지 왜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거야 물었을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르신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어찌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고종명 하셨다고 말하는 걸 보고 그때 본인도 저럴 때 쓰는 말이구나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자친구랑 사극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대령숙수라는 말이 귀에 거슬려서 여자친구한테 대령숙수가 뭐냐고 물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나한테 지금 뭘 물어본 거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식한 척을 하는데 물어볼 수도 있지 쳐다보는 게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저 시대의 궁중잔치 때나 임금, 왕 수라상의 음식을 만드는 남자라고 하길래 그럼 대령이라는 말은 계급인가 보네 했더니 본인이 알기로는 대령이라는 말이 윗사람의 지시를 기다리는 미리 준비하는 숙수라는 말이 붙은 건데 쉽게 말하면 임금의 지시로 미리 음식을 만드는 남자 조리사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하더군요. 아니 대령숙수하면 음식하는 사람이라고만 말하면 되지 굳이 저렇게 구구절절 말하는 거 보면 잘난 척하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결혼은 어찌하냐 남자가 무식하다 책을 봐라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여자친구가 책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책을 쳐다도 안 봅니다. 추리소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저런 거 물어보거나 할 때 여자친구는 그런 것도 모르냐면서 타박하듯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알려주듯이 말하는 게 기분이 더 나쁜 겁니다. 아무튼 본인이 좀 더 많이 한다고 동등한 위치에서 알려주는 게 아닌 부분이 화가 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유식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여자친구로 느껴진 겁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제 남편은 똑같은 걸 계속 물어봅니다. 뭘 하나 설명해주면 한 귀로 흘려듣고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한 번만 더 물어보는 거면 저도 좋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죠. 아기가 10개월이 되도록 로션 크림 구분 못해서 매번 물어보는 거에 제가 화병 날 것 같아서 아예 네임펜으로 써놨고요. 그냥 일상이 그래요. 그냥 그 당시에는 대충 대답만 해놓고 나중에 또 물어봐요. 이걸로 오늘도 싸웠는데 회사에서도 그러냐고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해요.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럴 거면 육아도 자기가 공부해서 알아서 참여할 것이지. 제가 휴직 중이니 이것저것 공부해서 알려주면 그때뿐이에요. 항상 제가 또 다시 얘기해줘야 해요. 매번 지적하고 고치는 것도 이젠 짜증나요. 애 둘 키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혼 생활 2년 됐는데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도 그냥 그러려니 잘 참는 성격이라 그동안 좋게 다시 얘기해줬더니 이젠 제 말을 한 번에 안 듣는 게 당연시 되어 있어요. 제 탓이죠 뭐.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면 설마 같은 거 수십 번 물어보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미 얘기해준 거야. 딱 한 번만 더 말할 거야. 라고 짜증내면서 말했는데도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 하는 건지 고칠 생각이 없어요. 오늘도 싸우다가 솔직히 내가 물어보면 그동안 계속 다시 얘기해주니까 귀 기울여 들을 생각도 없는 거 아니냐고. 아버님이 뭐 알려주셨어도 그렇게 똑같은 거 수십 번씩 물어볼 거였냐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해요. 참고로 아버님이 엄하신 분이세요. 자기도 불만 많은데 그냥 참는 거래요. 그게 그렇게 짜증날 일이냐고. 그냥 한 번 더 알려주면 안 되냐는데 거기서 폭발했어요. 진짜 한 번이면 말을 안 하지.
똑같은 거 수십 번 물어보는데 짜증 안 낼 사람이 있나요? 남편이 육아 참여 많이 하고 집안일도 많이 하거든요. 쉬는 날 저도 많이 배려해서 쉬게 해주고요. 근데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주위의 다른 아기 엄마들에 비해 요리 이것저것 엄청 해주거든요. 어쨌거나 남편 입장은 자기도 힘든데 퇴근하고 와서 집이 더러운 적이 있을 때도 있는데 불만 있어도 꼭 참고 집안일과 육아를 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참고 좋게 얘기해달라는 거고, 제 입장은 그렇게 따지면 나도 육아나 집안일에 관해서는 불만 있어도 참고 있는 게 많다. 물어보는 입장에서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안 그래도 아기 키우면서 힘든데 말 여러 번 하게 하는 것도 정말 사람 지치게 하니 그러지 말아달라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진짜 남편은 아직도 그거 뭐 다시 알려주는 게 어려워? 라는 생각을 안 버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욕해달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제발 제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란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댓글 달리면 남편 보여줄 생각입니다. 추가. 길게 쓰면 지루할까봐 추려서 썼더니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게 많네요. 로션, 크림 구분은 매번 뭐가 얼굴에 바르는 거고 뭐가 몸에 바르는 건지 물어봐서 제가 네임펜으로 용도 써놓은 거고요. 육아 참여는 정말 많이 합니다. 퇴근하고 와서는 쉬는 날에 무조건 아기 보고 집안일 해요. 저 최대한 쉬게 해주고 아기 이유식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요. 그래서 남편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만큼 잘하고 있으니 그 부분만큼은 좀 이해해달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정신병 생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집안일이나 육아야 어차피 육체노동이 필요한 부분이니 같이 해야 하는 거고,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는 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인데 왜 그래야 하냐는 거죠, 제 말은. 적어주신 댓글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왕따 당할 것 같은 댓글에 정신이 번쩍 드네요. 두 번째 추가. 제가 그동안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친언니에게 털어놨는데 이번 건 말도 못하게 써서 계속 여기에 주저리 쓰게 되네요. 댓글들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다가 제가 폭발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화내본 적이 없고 이렇게 분노가 끌어올랐던 적이 없는데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 남편이랑 얘기하면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도 아기 목욕시키고 나서 저한테 얼굴에 바르는 게 뭐였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수십 번 알려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 아기가 있으니 꾹 참고 그냥 한숨만 딱 한 번 쉬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얼마나 빡쳤을지는 공감 못하고 왜 한숨을 쉬냐, 그냥 좋게 한 번 더 말해주면 되지 해서 진짜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성을 잃고 악을 쓰니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한 번에 잘 듣겠다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자기도 벅차대요. 다음엔 화내기 전에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화낼 거야 라고 말해달래요. 진짜 쌍욕이 나와요. 무슨 덜 떨어진 애새끼 하나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엔 자기도 일과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서 벅찬 상태니 그걸 알아봐주고 참아달라는 말 같고, 아니 이미 쌓일 대로 쌓여서 폭발한 사람한테 다음엔 화낼 거라고 미리 말해달라는 게 화내기 전에 또 한 번 참으란 거잖아요. 진짜 제정신인가 싶어요. 쓰면서도 진짜 미쳐 돌아버릴 것 같네요. 결국에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성을 잃고 악을 쓴 걸 보고도 아, 내가 진짜 화나게 했구나. 그동안 많이 참았다가 터진 거구나. 공감을 한 게 아니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화를 내나. 나도 많이 지쳐서 벅찬 상태인데 그것 좀 알아봐주고 하지 이거잖아요. 더 이상 말하면 진짜 다 때려 부술 것 같아서 제가 예약되는 대로 정신과 방문하기로 했고, 거기서도 의사 선생님이 내가 화낸 게 참을성이 없어서고 이해심이 부족해서고 분노장애라고 하면 내가 사과하고 열심히 치료받겠다고 했고요. 그게 아니면 그 의사 선생님께 남편 보고 진료받으러 가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때까진 필요한 말 아니면 섞지 말라고 했어요. 병원을 가겠다고 한 이유는 제가 이 글 보라고 했더니 뭐 그 사람들이 전문가냐며 당신이 썼는데 당신 편 들겠지 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해서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제가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서예요.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도 예를 들어줘도 이해를 안 해요. 그거랑 같냐면서요. 그럼 똑같은 말 수십 번 하게 하는 건 회사 사람은 짜증날 수 있으니 그러지 않는 거고, 배우자는 다 감수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는 건가요? 사람 마음 다 똑같죠. 그러면서 본인 벅차고 섭섭한 거는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주 모순 덩어리 새끼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입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의 연속이라서 진짜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항상 웃겨주려 하고 밖에서 아무리 바빠도 틈틈이 카톡과 전화 주고 의심 갈 일 안 하고 능력도 괜찮은 편이고 제가 살쪄서 징징거리고 안 예쁘지 거려도 항상 예쁘다고 다독여주고 술과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가정에 충실하려 하고 외모도 만족스러워요. 근데 저는 거의 현재 독박 살림 중이에요. 일찍 퇴근하는 직업이라 집에 오면 5시 반인데 남편은 일찍 오면 7시, 늦으면 8시에서 9시입니다. 관리직이라 지방센터를 관리하느라 회사에서 전화 하루에 70통씩 할 때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집안일 거의 다 해요. 빨래도 엄청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라 빨래 넘치면 제가 빨래하고 널고 개고 매일 하는 루틴은 물론이며 청소기 돌리기, 화장실 청소, 가끔 같이 하는 건 1년 반 동안 남편은 2번 정도 했네요. 그것도 제가 그나마 시켜서 한 거예요. 강아지 산책도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 몫이에요. 심지어 남편이 집에 오면 밥 차려주는 것까지 제가 하고 치우기. 설거지는 남편이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다 제가 해요. 솔직히 너무 불공평하고 답답한데 남편 고생하는 것도 안쓰럽고 월급도 저보다 많이 받고 늦게 오니까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어요. 집에 오면 기진맥진해서 밥 먹고 9시, 10시인데 이건 내가 했으니까 저건 네가 해. 이렇게 나오기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아무것도 하기 싫겠다 싶지만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고 기본 중에 기본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7, 90% 제가 다 하는 수준입니다. 고마운 점도 있긴 해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돌아가는 길인데 차로 데려다 줘요. 강아지 관리도 똥오줌 치우기, 밥 물 채우기 등은 제 몫이고 산책 빈도수는 그나마 늘어서 감사해요. 강아지 산책 비율은 7대3 정도입니다. 주말에도 청소기 돌리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늦으면 11시까지 자고 깨어있는 시간도 계속 피곤해서 그냥 제가 나머지 집안일을 거의 다 합니다. 그나마 주말 강아지 산책은 해주려고 노력하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독박살림, 집안일, 청소 얘기만 나오면 표정 긋고 할게 미안 이런 식입니다. 집안일로 엄청 심하게 많이 싸웠는데도 1g씩 늘어난달까요? 제가 칼같이 반반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 비해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든 거 아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노력만 해주면 제가 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부부니까요. 이 문제조차도 어이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새로운 소스가 택배로 와서 냉장고에 소스를 정리해야 해서 기존에 오래된 소스를 버렸어요. 남은 소스째로 버리면 안 되니까 굴소스를 비우느라고 설거지통에 붓고 병을 버렸고요. 남편이 이날 지방에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하긴 했어요. 아무튼 남편이 퇴근하고 설거지 남은 거리 이것도 거의 남편이 어제 남긴 거예요. 제가 설거지가 많이 쌓여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나마 2주인가 한 달 만에 한 겁니다. 어쨌든 설거지거리가 남은 게 있어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정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색이 아니었다고 하지만요. 그래서 소스 버린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신 이렇게 안 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었죠. 집안일도 거의 내가 독박인 상황에서 소스 정리까지 내가 해놨으면 고생했다든가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딱딱하게 굳은 것도 아니고 굴소스 그냥 자기가 쓱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닦으면 되지 했더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기왕 버리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위에 느낀 얘기 그대로 했어요. 냉장고 청소에 대해서 언급은 없고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뭔 말도 못하냐 라는 겁니다. 어이없어서 그래 알았다. 근데 자기 설거지한 그릇 그대로 놓고 찬장에 정리해서 넣는 거 다 내가 하지 않냐. 그것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거지한 후에 밑에 물 떨어지는 쟁반 닦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색하면서 그럼 나는 자기 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앞으로 지적을 하지 말라는 거네.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지적하는 건 되고 내가 지적하는 건 안 된다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지금 거의 다 하는 상황인데 둘이 반반할 때야 이러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굴소스 싱크대에 흘려놓은 거 지적부터 하는 게 맞는 상황인가요? 게다가 설거지할 때 물기 안 닦고 음스 안 버리고 쓰레기 안 치우는 일 등 두 번 하게 만드는 스타일임에도 지적 5번 할 거 꿋꿋하게 참고 한 번만 하는 저인데 말이죠. 자기는 지적하면서 그래 그럼 자기 설거지할 때 어쩌고 라며 지적하는 거는 기분 나쁠 일이고요. 개빡치지만 순화해서 자기야 근데 나는 내가 힘들게 정리해놨는데 자기가 그런 말부터 하는 게 기분이 나빴어. 이러면서 분위기 업을 시키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하면서 계속 전색하면서 알았어. 알았다고 라는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시도했어요. 하지만 남편 반응은 왜 이래 이러면서 계속 정색하는 거예요. 어이 털려서 그냥 자고 다음날 좋은 게 좋은 거다 한 번 더 참자 싶어서 출근 후에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 피곤한데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런 식으로는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며 이렇게 부드럽게 이것도 100번 양보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 답장이 친구 만나고 갈게. 솔직히 참고 참아서 제가 3번이나 대화 시도를 한 건데 답장이 그렇게 오니 그때부터는 그냥 의지가 사라져서 그 이후로 저도 말 안 하고 서로 말 안 하고 어제 저녁부터 대화가 전혀 없어요. 누구 잘못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추가. 첫 번째, 식세기, 도우미 등 써라. 댓글에도 썼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만 꺼내도 기겁을 합니다. 뭐?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이러고요. 자기 그래놓고 안 하잖아. 이러면 아니야. 내가 내일부터 다 한다. 이러고 도구 사와요. 근데 한 번 쓰고 그 도구는 거미줄 행위고요. 그래놓고 그거 지적하죠. 그러면 정색하면서 이따 할게. 하면 되지. 안 하잖아. 빨리 해. 한다고. 이따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정색이고 싸움입니다. 쓰다 보니 또 생각났는데 음스 처리기 대용량으로 사자니까 자기가 자주 갖다 버리겠다는데 안 봐도 그럴 일 없고요. 여태까지 음스 스스로 버린 적 한 번도 없고요. 음쓰기 세척한 적 없고요. 음스 막혀서 손으로 음스 꺼내가며 뚫어야 할 때 막혔다는 음성 나와도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요. 자기야 이거 막혔다는데 이러고 끝입니다. 제가 내일 받은 손톱 깨져가며 제가 다 맨손으로 뚫고요. 쓰다 보니 서럽네요. 두 번째, 각자 하거나 아예 하지 말아버려라. 아예 청소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얼마나 두나 나만 힘들기 싫다 싶어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화장실 청소 안 해도 그냥 두는 사람이고요. 머리카락도 몇 달을 굴러다녀도 더럽다는 생각 전혀 없고요. 화장실에 빨간 물때 끼고 세면대에 물 들고 타일에 검은 때 끼고 머리카락 굴러다녀서 여보 화장실 더럽다 화장실 청소 좀 해 이러면 뭐가 더러워 깨끗하기만 한데 이런 스타일입니다. 기껏 답답해서 제가 해놓으면 자기야 내가 할 건데 뭐하러 해놨어. 냉장고 청소 강아지 물건 빨기 뭐 그런 오랜만에 하는 거 있잖아요.
2.5인분 하느라 저도 자주 못하고 겨우겨우 해요. 시켜 먹은 플라스틱 용기 싱크대에 두기, 뭐 구워 먹고 기름 튄 거 안 닦기, 신발장과 현관 정리, 전자레인지 닦기, 후드 닦기, 이불 빨고 갈기, 선반 닦기, 대청소, 물건 정리. 휴지 채워두는 것도 다 제가. 심지어 휴지 부족하면 윗 선반에 있는 휴지만 쓰고 딱 다시 올려놓지. 휴지마리에 끼워놓지도 않아요. 저보고 껴놓으라는 거죠. 쓰레기 봉투 베란다에 넘쳐나도 안 버리고요. 이런 건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추가. 어제 자고 일어난 김에 그냥 풀어볼까 싶어서 껴안고 애교 부렸어요. 심지어 이게 네 번째 시도였어요. 남편은 뿌리치며 이제 자기랑은 꼭 필요한 말 외에 안 하겠다 합니다. 저도 개빡쳐서 독박살림 하면서 지적할 상황이냐 이러고 싸웠어요. 그래도 저는 조곤조곤 얘기하려 노력했으나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어쩌라고 자기가 집안일 많이 하는 거 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뭐 납작 엎드려 빌기라도 할까? 그냥 대화 의지를 잃었어요. 그리고서 판에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판 링크를 보내주며 정리하자고 카톡을 보냈어요. 남편은 저녁에 대화하자고 카톡을 보냈고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댓글 잘 읽어봤냐 하니까 장난처럼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잘못이라 하면 잘못인 거냐며 수가 적을 때 뭐? 통계의 오류? 이러면서 회피합니다. 남편의 주된 논리는 이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자기가 사무실 청소 기껏 해놨는데 다른 직원이 김대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러면 기분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니 기분 전혀 안 나쁠 것 같은데? 이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소스 지적한 건 내가 비위가 약해서 그랬다. 누군 강한가요? 저도 귀하게 자란 딸이고 친정에서 음수 비우기 거의 못했지만 제 일이니까 참고 참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집안일 많이 하면 그런 제안조차 하면 안 되냐. 자기가 화낼까봐 좋은 말투로 얘기했다. 라는데 누가 봐도 정색이고 기분 나쁜 말투였어요. 경상도 남자고요. 심지어 시댁에서조차 정색하고 기분 나쁜 말투로 가르치고 쓸데없이 지적하는 것 때문에 시댁분들한테도 한 소리 듣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집안일을 뭘 그렇게 안 했냐 라는데 휴지거리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맨날 했다네요. 뭐 한두 번은 했나 봐요. 자기가 고마워하지 않았냐는데 고마워하면 다인가요? 여기서부터 가망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도 기분 좋게 차려줘놓고 왜 그러냐? 내가 화장실 청소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냐? 그럼 운전은 왜 안 하냐? 저는 장롱면허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당장 몰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치자 뭐 50개 중에 1개 깝시다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라기에 집안일 안 한 거 사과하고 인정하라니까 사과 못 한답니다. 그래도 판 댓글 읽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협의점을 찾으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남편도 더 이상 할 말 없다며 일어나길래 제가 자기도 이혼 동의하면 정리하자고 했네요. 전세금 일부 돌려줄 테니 되는 대로 나가달라고요. 이혼 얘기 함부로 꺼내는 거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미친 듯이 울면서 소리 지르고 싸워도 그런 말 입에 담은 적 없어요. 근데 이번엔 이혼 소리를 해야겠네요. 역시 정리밖에 답이 없을까요? 허망하네요. 뭐라도 댓글 달아주세요. 5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아기맘입니다. 남편이랑 저의 식성이 달라도 너무 달라 매번 식사 문제로 트러블이 생겨서 현재 각자 알아서 먹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기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판단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나리, 깻잎, 샐러리, 고수 등 향이 강한 것만 빼면 아무거나 잘 먹는 타입입니다. 음식에 위약 같은 식재료가 들어가면 빼고 먹고 거기에 아무런 불만 없는 편입니다. 출산 후 육아 때문에 식사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은 고기, 맵기 고기에 뜨끈뜨끈한 것만 먹습니다. 플레이팅도 이뻐야 합니다. 하루 중 저녁밥은 밥이 아니라 안주로 차려주길 원합니다. 술을 좋아해서 매일 밤 소주 페트병 하나에 맥주 피처 하나는 꼭 먹습니다. 술 문제로도 많이 싸웠는데 주제랑 안 맞으니 각설할게요. 결혼 후 맞벌이 하다가 임신 중에 유산기가 있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지냈는데 아이 태어나기 전이니 매끼 신경 써서 차려주는 거 어렵지 않았고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았습니다. 아기 태어나고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돼. 어깨, 허리, 손목 등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신생아 돌보느라 내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는 상황에 남편 식사까지 신경 쓰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여러 가지 한다 치면 마지막 요리가 완성되면 처음 한 요리가 따끈따끈한 상태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젓가락도 안 됩니다. 다시 데워주면 그때야 먹습니다. 매우면 맵다 안 먹고 짜다고 시다고 안 먹고 식었다고 안 먹고 고기 안 들어갔다고 안 먹고 등등 매번 식사 준비하는 저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기 때문에 물 마시듯 후루룩 먹고 치우는 게 일상이 된 그때 남편이 반창 투정하고 젓가락으로 밥알 새듯 깨작거리는 거 보면 저런 모습 보려고 아기 없고 장보고 요리했나 싶고 우라가 치밀었어요. 힘들다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니 고맙게도 매주 반찬 싸주셨습니다. 전 그 반찬에 밥 먹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내가 직접 시간이랑 힘들여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식단이 똑같아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것조차 안 먹습니다. 소고기 장조림은 시댁에서 갖고 온 그날만 고기 쏙쏙 골라 먹고 고추는 입도 안 댑니다. 그러고는 냉장고에 방치하고요. 제육볶음도 양파만 가득 남겨둔 채로 냉장고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잔반 처리하는 사람 같습니다. 매번 남편이 먹다 남긴 찌끄레기만 먹다 보니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좋게 좋게 얘기도 하고 한 달 내내 배달음식 시켜 먹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화내고 싸우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도무지 고칠 생각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한 달 식비를 용돈으로 줄 테니 그걸로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일절 관여 안 했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집 아내는 남편한테 집밥 잘만 차려주는데 왜 너는 그게 안 되냐 하는 겁니다. 어디 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으면서 애 껴안고 침대에 누워 뒹굴거릴 시간이 있으면서 요리할 시간은 없냐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날 대판 싸웠고 그날부터 여태껏 같이 마주 앉아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식사가 아니라 대화조차 싫어졌고요.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이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현타가 왔다고 할까요? 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의문이 들고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어서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봐요. 추가, 하소연식으로 주절주절 쓴 글이 여러분들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네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어제 또 대판 싸우고 이혼 결심으로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 잠이 안 오네요. 지난번 싸우고 난 뒤 저를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로밖에 안 볼까봐 집 근처에서 일을 시작한 게 이제 2달 다 되어갑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애 어린이집 보내놓고 그 길로 일하러 갔다가 5시쯤 일 끝나고 픽업해 옵니다. 밥 먹이고 집안일 하고 목욕시키면 9시쯤 됩니다. 애 재우고 간단히 밥 먹고 휴대폰 잠깐 보다가 잠들고 그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일은 부업입니다. 아이가 자주 아파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 파트타임 알바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여서 소소하지만 부업이라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직장 반장님의 급한 부탁으로 부품을 집에 갖고 왔고
애 재운 뒤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거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헛짓거리 할 시간에 육아나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헬스장 다니면서 살 뺄 생각은 안 하고 뻘짓한다고 비아냥거렸고요. 애가 자고 있으니 큰 소리는 못 내고 다퉜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술 마시고 누워서 핸드폰 해야 할 시간인데 제가 부업을 하니 애가 자다 중간에 깨면 자기가 들어가서 달래야 하니까 그게 불만이었나 봅니다. 평소에 애 재워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애는 울어 제끼는데 달래지지도 않아서 힘들었나 봅니다. 결국 그렇게 밤새 우는 애 달래랴, 업어 재우랴, 부품 조립하랴, 새벽 5시에 겨우 마무리 짓고 잠깐 자다가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주말이고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 하셔서 애를 친정에 맡기고 잠깐 눈 붙이고 나니 그제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이때까진 대화로 풀 수 있다면 되도록 이혼은 하지 말자라며 스스로 다독이고 있었는데 퇴근한 남편이 고기 먹으러 외식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전날 비아냥대고 무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걸 보고 감정이 더 상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은 안중에도 없고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해봐야겠다 싶어 고깃집에 같이 갔고요. 신나서 흥얼거리며 고기 굽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분 좋은 대화가 오갈 리 없고 그러다 서로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술 취해서 혀꼬인 발음으로 이혼하자고 하면서 대판 싸움이 또 시작됐습니다. 자기가 육아휴직 쓸 거니까 그동안 이혼 준비하겠다 합니다. 이혼이 마트에서 소란결제처럼 바코드 찍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육아휴직하면 수입이 당장 반에 반토막 날 텐데 생활은 어떻게 하며 애는 어떻게 키울 건지 생각도 안 하고 저런 소리를 술 취해서 하다니 참. 그러더니 일반적 결론을 내린 건지 직장 동료들,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립니다.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서 같이 못 산다고, 이혼한다고 거의 대성통곡을 하면서 통화를 합니다. 여기서 이미 결정났습니다. 통화 내용은 이혼하면 애는 무조건 자기가 키울 거라 합니다. 매달 양육비 주는 건 절대 미친 듯이 싫다고 합니다. 유부남한텐 형은 형수랑 살면서 이혼 생각 해본 적 있냐는 소리를 시작으로 형수님이 잘하니까 그랬겠죠 라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도장 찍으면 남남 될 사람한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서 무시했습니다. 통화 끝나고 작은 방 들어가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자는 남편. 취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갈비뼈 몇 개 부러뜨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이상 이틀 동안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나고 눈물부터 났을 텐데 이젠 모든 걸 내려놓아서 그런지 오히려 덤덤하네요. 빠른 시일 내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절차 밟으려 합니다. 육아휴직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일 찾아 커리어 쌓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또 남편한테 육아가 네 말대로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건지 제대로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안일과 연관이 되고 가장 활성화가 되어서 작성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대학생이고 코로나 때문에 휴학 후 알바를 하고 저는 일찍 취업을 했고 저만 자취 중입니다. 반년을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집 데이트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헤어짐까지 생각 중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이니까 제가 집안일을 그래도 대부분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외출도 자제하고 거리두기 단계 오르고 나선 밖에서 할 게 없어서 정말 집 데이트만 했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남친 알바하는 곳이 휴업 상태가 되니 3달 동안 일주일에 3, 4일씩 제 자취집에서 자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안일 거리가 2배가 되었어요. 이렇게 길게 집 데이트만 하다 보니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집에만 있는데 왜 지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는 본인이 손님이라고 당연시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 안 한 걸 티를 내는 건지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치울 때 접시 한두 개 치우고 본인은 음료수 마시러 가거나 담배 피러 가거나 화장실을 갑니다. 제가 밥을 해줘도 먹기만 하고 설거지거리가 생겨도 설거지도 안 도와줍니다. 저도 밥하느라 힘들어서 밥 먹고 쉬는데 저도 오기가 생겨서 안 하고 쌓아두면 실컷 다 놀고 남친이 해주긴 해요. 빨래 넣을 때도 도와준 적 한 번도 없고 청소기 돌릴 때도 유튜브만 보고 제가 출근을 하면 집 청소, 정리 한 번 안 하고 그냥 정말 침대에서 휴대폰만 가지고 놀아요. 방에 쓰레기가 생겨도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대로 두고 본인이 먹던 것도 쌓아두고 안 치우고 가고 분리수거도 안 해서 한 번 싸웠더니 그 뒤로 어느 정도 신용은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에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담배 피러 나가는 김에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주더라고요. 밖에선 정말 자상하고 매너도 있고 센스도 있습니다. 밖에선 뭐든지 본인이 하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집안에서 행동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일 줄 정말 몰랐어요. 코로나를 핑계로 집안에만 있으려 하고 모두 저의 집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밥 한 끼 정도는 나가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집밥 먹자고 하고 배달 음식 먹게 되면 저렴한 도시락, 분식 먹자고 하고 저희 집에 먹을 거는 다 축내면서 저희 집에 올 때는 항상 빈손이었네요. 뭐라도 사들고 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네요. 냉장고에 음료수 채워두면 2일 동안 그걸 혼자 다 마셔요. 저 혼자라면 일주일은 넘게 먹을 양인데 말이죠. 같이 먹으려고 산 건데 저는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간식 사둔 것도 혼자 마음대로 다 꺼내서 다 먹어요. 한 번은 월급 전이라 뭘 안 샀어요. 안 사도 집에 먹을 거, 마실 게 많아서요. 오자마자 냉장고를 열더니 그냥 닫더라고요. 계속 냉장고 열고 닫기만 하고 마음에 드는 거 없으니까 먹을 거 없다고 툴툴거리고 그럼 다른 거 마시라니까 그건 또 싫다고 하고 그럼 나가서 본인이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 바로 밑에 편의점 있는데 먹을 거 많았어요. 물론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문제지만요. 집밥도 어차피 제가 다 차리고 집에 있는 거니까 본인 돈 안 든다고 생각했겠죠. 다 제 돈 주고 산 건데 말이죠. 처음에는 손님이니까 했지만 얘는 정말 우리 집이 숙박업소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남자친구가 오는 날이 되면 장 보고 냉장고 채우고 청소하고 가고 나면 또 청소하고 빨래하는 제 모습에 현타가 오더라고요. 무슨 상전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무료 숙박업소도 아니고 매번 저만 이렇게 신경 쓰고 남자친구는 저희 집 와서 그냥 실컷 놀다 쉬기만 하고 가면 끝이니까요. 집에만 있으니 관리비도 당연히 더 많이 나오고 간식거리도 사두는데 남친은 어떻게든 돈 안 쓰려는 게 보여도 알바를 쉬고 있으니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심해지니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세게 왔어요. 아마도 제가 가성비 여자친구였어서 본인한텐 꿀이었겠죠. 저는 친구 집 갈 때 빈손으로 간 적도 없고 제가 집안일을 더 하려고 하고 냉장고에 뭐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만약 많이 먹게 되면 채워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면 저렇게 집안일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헤어졌다는 커플 몇몇 봤는데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밖에서 멀쩡하고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칭찬받고 다니던 멋진 사람이 이럴 줄 몰랐어요. 결론은 점점 마음이 식었고 헤어질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연애 안 하고 떨어진 자존감 회복하고 혼자 지내려고요. 추가, 후기라고 해야겠죠. 어제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는 말 못했어요. 그냥 내가 하는 것만큼 너는 나에게 하지 않는 게 느껴지고 마음도 떠났다고 했어요. 차단도 다 했어요. 그리고 생활 패턴에 대한 댓글이 있어서 격하게 공감이 돼요. 저도 써봐요. 뭐 하냐고 물어보면 반년 동안 항상 유튜브, 게임, 담배 피러 갔다 왔다, 누워있다, TV 본다. 이게 다예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는데 집에서 집안일을 한다던가 부모님을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말을 안 한 것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한 거였어요. 앞으로 꼭 집에서 뭐라고 생활하는지 패턴을 잘 확인해야겠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긴가민가 하고 신경 쓰였는데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들이 다 해줘 버릇들여서 얘들한텐 이게 익숙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집 데이트 트라우마가 생겨서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거고 친구랑 산다든지 자취한다는 소리도 아예 안 하려고요. 아직까지 충격이 크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